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리습은 선택한 객체들을 여러 개의 다른 도면에 한 번에 복사하는 리습입니다. 사실 이 기능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리맥님께서 만드신 기능인데 개인적으로 불편하다 싶은 느낌이 있는 부분을 살짝 수정을 한 거예요. 설명은 둘 다 할 테니 본인이 편한 걸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copy to drawings라는 이름의 기능이고 명령어는 c2dwg예요. 상세한 설명은 아래쪽에 쭉 적혀 있는데 대부분의 객체들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외부 참조라든가 속성 블록 그리고 동적 블록까지도 모두 다 소화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뷰포트는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배치 탭에 있는 뷰포트는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 객체를 선택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이때 복사할 객체들을 쭉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파일에 복사를 할 거냐 묻는 대화 상자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파일들을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자, 저는 진짜 제대로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empty라는 비어있는 도면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복사해서 A라는 폴더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이 친구를 여러 개 다시 한번 복사해서 파일들을 여러 개 늘려 놓을 거고요. B라는 폴더에도 똑같이 붙여 넣고 다시 복사해서 여러 개, 그리고 C라는 폴더에도 마찬가지로 붙여 넣고 다시 복사해서 여러 개 쭉 만들어 뒀습니다. 진짜 비어있는지 여기서 한 개만 열어볼게요. 그러면 도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C2 drawing 명령어를 입력을 한 뒤에 복사할 객체를 선택을 하고 어떤 파일들의 복사를 할 건지 쭉 선택한 뒤에 add files 그리고 다른 폴더로 넘어가서 쭉 선택한 뒤에 add files 그리고 다른 폴더로 넘어가서 쭉 선택한 뒤에 add files 이렇게 복사를 해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 뒤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방금 복사했던 요 세 개의 블록들을 여기 있는 모든 도면에 다 붙여 넣게 돼요. 복사할 객체가 많으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면 컴퓨터가 알아서 붙여 넣고 메시지로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 그 여부를 아래쪽에 표시를 해줍니다. 이 기능은 해당 도면이 열려 있어도 객체가 복사가 돼요. 열려 있건 열려 있지 않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대로 잘 복사가 됐는지 다른 폴더에 있는 친구도 열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비어있던 파일에 제가 선택한 3개의 블록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외에도 만약 배치에 있는 걸 복사해서 붙여 넣었다면 저는 배치4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배치를 만들고 거기에 객체를 붙여 넣을 거예요. 자, 요렇게 붙여 넣었는데 너무 크죠? 스케일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대충 기준점을 잡고 0.1배로 크기를 요렇게 줄여볼게요. 그리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배치의 이름도 배치2에서 테스트로 배치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C2dwg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고 이 친구를 복사해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선택한 도면들에는 테스트라는 이름의 배치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라는 이름의 배치를 작성하고 나서 객체를 복사하게 돼요. 잘 복사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배치해도 객체가 잘 복사된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배치에서는 뷰포트를 복사할 수는 없어요. 이 뷰포트 외의 일반적인 객체들은 대부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하는 기능인데 지금 보셨다시피 조금 불편한 점이 기능을 실행을 할 때마다 어떤 도면에 붙여 넣을 건지 도면을 일일이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해요. 객체를 복사하다 보면 몇 개 빼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도면에 붙여 넣을 건지 하나하나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한 게 제가 만든 요 파일인 거예요. 자, 이 파일은 기능을 실행을 하면 마찬가지의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 조금 다른 점은 객체를 선택을 한 뒤에 텍스트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선택할 텍스트 파일에는 선택한 객체들을 붙여 넣을 도면의 경로와 파일의 이름이 전부 다 기입되어 있어야만 해요.
메모장을 사용을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A라는 폴더에 요 empty라는 도면이 있다 그러면 경로를 붙여넣고 empty.dwg 이런 식으로 파일의 경로와 전체 이름 그리고 확장자까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목록을 먼저 작성을 해두고 오토캐드에서 그 목록을 하나하나 읽어온 뒤에 객체를 복사하는 이런 구조로 조금 바꿔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록을 작성을 하려면 파일이 4, 5개 정도일 때는 크게 부담이 없는데 10개가 넘어가게 되면 이 목록 작성하는 것조차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폴더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텍스트로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 방법까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뭐냐면 윈도우 자체의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A라는 폴더에 요만큼의 도면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요거 빼고 요 도면에 대한 목록만 작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뒤에 메뉴에서 경로로 복사라는 메뉴를 찾는 겁니다. 저는 지금 윈도우 11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저것 제 입맛에 맞게 여기저기 손을 봐둔 상태예요. 그래서 경로로 복사라는 게 바로 보이게 되는데 순정에서는 이 메뉴가 바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Shift F10을 사용하는 더 많은 옵션 표시를 선택을 해야 경로로 복사라는 게 보일 거예요. 요걸 선택을 하면 선택한 파일의 경로가 클립보드에 바로 복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B로 넘어가서 요만큼 선택을 한 뒤에 경로로 복사. 그러면 선택한 파일들에 대한 경로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된 거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선택한 파일들의 목록이 쭉 붙여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윈도우의 자체적인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행창에 cmd를 입력을 하면 실행되는 요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실행창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도면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까지 cd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해서 찾아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찾아 들어오지 마시고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주소창에 cmd라고 입력을 하면 현재 열려있는 요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로 들어온 뒤에 dir이라는 커맨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dir이라는 커맨드에는 여러 가지 옵션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사용을 할 건 /b와 /s를 동시에 사용을 하면서 dwg라는 확장자만 표시를 해라. 요렇게 입력을 해줄 겁니다. dir 한 칸 띄고 /b 한 칸 띄고 /s 한 칸 띄고 별점 dwg 그러면 현재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dwg와 그 하위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dwg들까지 한 번의 목록으로 쭉 뽑아줘요. 그런 뒤에 쭉 긁어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고 메모장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한 폴더 안에 하위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dwg 파일들을 목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뽑은 뒤에 요건 안 써, 요건 안 써 이렇게 안 쓸 것만 몇 개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제가 추천을 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엑셀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건 조금 어렵고 번거로워요. 그래도 엑셀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데이터 탭으로 넘어가 보면 쿼리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를 폴더에서 가져오겠다. 이렇게 실행을 한 뒤에 폴더를 선택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쭉 화면에 표시를 해줄 거예요. 여기에서 데이터 변환을 시키면 새로운 쿼리 창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일단 확장자가 DWG인 것만 필요하죠. 다 빼고 DWG만 보여줘. 이렇게 시킨 뒤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name 그리고 address 즉 folder path 이렇게 두 가지만 필요합니다. 이 두 개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두 가지 항목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른 열 제거 그러면 다른 데이터들은 쫙 사라지게 되고 남길 건 저장되어 있는 위치와 파일의 이름인데 순서가 바뀌었죠.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꿔주고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항목으로 합쳐줍니다. 열 병합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병합할 때 구분기호는 따로 필요 없죠. 슬래시까지 다 패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확인을 누르시면
하나의 셀로 합쳐질 거예요. 이렇게 만든 뒤에 로드를 하면 엑셀에 선택한 폴더에 들어가 있던 DWG 파일들만 목록으로 작성이 되게 되고 이것들을 쭉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보셨다시피 엑셀의 쿼리를 사용을 하는 건 조금 복잡해서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윈도우 자체의 기능을 사용하거나 혹은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하거나 요 두 가지 방식을 추천을 하고요. 혹시라도 나는 엑셀이 좀 더 편하다 그런 분들은 세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든 간에 도면층 목록을 쭉 만들었어요. 요거 중에 아무거나 사용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만든 거랑 두 번째 만든 거랑 양식이 조금 다르죠? 첫 번째 만든 건 맨 앞과 맨 뒤에 쌍따옴표가 찍혀 있는데 요 양쪽에 있는 쌍따옴표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메모장에 들어가 있는 바꾸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요 쌍따옴표를 제거해라 이렇게 시키면 한 번에 제거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양쪽에 있는 쌍따옴표를 제거하는 내용을 이미 리습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요 양쪽에 있는 쌍따옴표는 힘들게 제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외에도 불필요한 내용을 제거하다 보면 한 줄 이상의 공백이 생긴다거나 혹은 여기에 실수로 스페이스바를 몇 번 눌러서 공백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다 무시하는 내용을 코드로 만들어서 집어넣어 놨으니까 본인이 사용할 파일의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그 내용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파일을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볼 텐데 저장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오토리습에서는 한글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바로 저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 파일의 이름은 대충 아무렇게나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인코딩 양식을 반드시 ANSI로 바꾸셔야 해요. 한글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금 저는 복사본이라는 한글이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한글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코딩 양식을 반드시 ANSI로 바꾸셔야만 합니다. 자, 이런저런 방법으로 목록을 만들었으면 C2DWG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 뒤에 방금 만든 이 목록 파일을 선택을 해주면 그 목록을 읽어서 그 파일들에 선택한 객체들을 하나하나 복사하게 됩니다. 전 지금 3개의 객체들을 18개의 도면들에 한 번에 붙여 넣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도면을 열어서 그 안에 객체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도면을 다시 저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백업 파일을 만들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열려 있는 파일에 대해서만 백업 파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열려있지 않으면 도면에 있는 내용을 편집했다 하더라도 백업 파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이 점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이해하고 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오토캐드에서 도면을 열어서 바로 저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보기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empty라는 파일에는 미리 보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객체가 아무것도 없어서 비어있는 화면이긴 하지만 미리 보기가 있었는데 C2 드로잉이라는 리습에서 파일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미리 보기가 생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만 해요. 미리 보기를 다시 생성하고 싶다면 그 도면을 열어서 Ctrl S를 통해서 도면을 다시 저장해야만 미리 보기가 재생성돼서 탐색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백업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미리 보기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점, 이 두 가지는 인지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만 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